시즌6 심리 살롱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대도 빠르게 변해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TV 방송 보다 보면 옛날에 그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무한도전. 아, 아니면 재밌죠. 드라마 중에서 옛날 드라마 중에서 좀 유명했던 드라마 다시 네,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 그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의 배우분들과 그 예능 방송인들을 보잖아요. 네. 그분들의 나이가 지금 저랑 비슷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분들은 젊은 시절에 저런 모습들을 기록해 뒀구나. 근데 나는 나이를 속절없이 먹어가는구나. 뭐 좀 푸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 같고 소은님은 혹시 나이가 들었다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을까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요즘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다들 어디 한 군데씩 아프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뭐랄까 그러니까 나의 건강의 네, 변화와 아니면 좀 체력이 피곤해지거나 맞아요. 막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러고, 머리에 약간 편두통이 생긴 것 같다. 네, 점점 영양제는 늘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좋은 체력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 뭔가 달라지는 걸 느꼈을 때 친구들한테 그냥 그 하소연하듯이 맞아요. 왜냐면 다 비슷한 걸 느끼고 맞아요. 있다라는 그 다 비슷해요.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말하면 나도 그래. 맞아요. 눈이 조금 빨리 침침해질 때가 있어. 왜냐면 원래 예전에는 진짜 밤새도 아무렇지 않은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있는데 그거 충분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요. 나이 들수록 좋아진 걸 하나 말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책임감이 따르겠지만 일종의 자유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그 이유를 캐묻거나 뭐 딱히 가르치려 드는 사람도 없다는 점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네, 조금은 더 마음 편안하게 네, 아니면 그쵸. 결정하거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으니까 네, 아마 나이가 더 들수록 더 편해질 거예요. 더 좋은데요. 왜냐면 더 이제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 아, 그럼요. 제가 지금 그럴 나이에요. 이제 아무도 잔소리 안 해. 왜냐면 아, 마지막으로 웃겨. 마지막으로 하는 게 원래 부모님이거든요. 아, 왜냐면 그럼요. 부모님은 끝까지 이제 내가 뭐 하면 잔소리 하는데 이제는 안 해. 존중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멀리서 응원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른이 되고 꼭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20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지금 서우님도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뭔가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건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관들 이런 게 또 바뀌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비해서 시선을 두는 곳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바깥의 것들에 내 관심을 뒀다면 요즘은 저 스스로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지는데요.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때는 20살 딱 넘으면 알아서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성찰을 정말 어른이 되어서도 그냥 평생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만 그게 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 나이 때 알 수 있는 감정들, 그 나이 때 배울 수 있는 무언가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게 생각해야만 행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말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기록으로 남겨놓거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우님이 조금 더 그 사색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네.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싶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나서 꼭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음,
제가 유튜브를 항상 틀면 알고리즘에 인간관계가 뜨더라고요. 왜 이게 자꾸 나한테 뜰까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걸 찾아봤었나 봐요. 한 번 정도는. 그쵸. 인간관계 그 회의감 뭔가 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다만 20대 때는 이걸 정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같이 나왔지, 동네 친구지, 대학교 같이 다니지, 맞아요. 아니면 지인의 지인이거나 아니면 뭐 학원이라든지 모임을 같이 하거나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절대 내가 이걸 정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데 잘 보면 우리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나랑 맞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잘 맞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당연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맞는 사람이 있는 걸 찾아내야 되고 그 이유가 이 소중한 사람이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30대가 되고 나서 이 인간관계를 많이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은 안 났지만 뭐랄까 조금은 더 이 인간관계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주변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변해갔고 좀 정리할 사람은 빨리 정리하고 더 챙겨줘야 될 사람들은 밥이나 한 번 더 먹고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서훈님한테 또 궁금한 게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옛 생각이 났던 적 있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일부러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옛 생각을.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뭐 중학교에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릴 때요? 아니면 저는 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를 주로 많이 생각해요. 그때 나의 모습에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해상이 되나요? 그때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상처가 깊었던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하는 행동이나 습관들의 이유를 그 시기에서 찾고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새로운 자리에 나갔을 때 1대1이면 괜찮은데 새로 대다수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지 아니면 호감으로 보는지를 엄청 빨리 눈치채고 파악하고 또 신경을 엄청 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좀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신경 쓸까?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이 기준이라든지 뭔가 예민함이 커져버린 거네요. 네, 엄청 예민했어요. 음. 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걸 자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은근한 따돌림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생각날 정도로 사실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뭐 트라우마적으로 또 작동이 됐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기점으로 뭔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를 가면은 또다시 그때의 그 감정이 발동하는 것 같아요. 아, 나 또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나도 모를 불편감이 네. 갑자기 생길 때가 있는 거군요. 네. 그게 아마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심리적 용어 중에 그게 있대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과거에 나와 현재에 나가 이제 마주하는 순간이죠. 근데 이게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만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뭔가 뭐 냄새라든지 아니면 소리로 인해서 나타날 때도 있고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과거와 나와 현재에 나가 싸우고 있는 거죠. 네. 내 생각 안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 현재에 나가 져요. 맞아요. 과거에 내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좀 마음적으로 어렵거나 힘들면 답답함을 더 느끼거나 네. 아니면 말할 곳이 적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추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감정의 원인을 찾으려고 일부러 더 어린 시절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마주하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감사합니다. 시간이 분명히 생길 테니까 네. 제가 뭐 이걸 정확하게 합딱 드릴 수 없지만 저는 미래의 나랑 요즘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과거의 나랑 분명히
서우님처럼 많이 싸웠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미래의 이겼고 나라. 이제 미래의 나라가 어.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지만 아, 보고 있는데 그런 시간이 꼭 오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살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 저는 요즘 정말 많이 생각하는 건데 다정함을 놓지 않는 사람을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다정함은 정의가 사람들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정함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존중이 항상 기저에 깔려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세상이 정말 다정함을 잃기 쉬운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걸핏하면 예민해질 수 있고 뾰족해질 수 있는 세상인데 약간 냉철하고 냉소해지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갈수록.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옆에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가 원래는 마음이 둥글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다 네모가 되어 가거든요. 네모라든지 뭐 다이아몬드처럼 네, 이렇게 뾰족뾰족. 뾰족해지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옆에 조금은 친절하고 다정하고 내가 편한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라든지 어떤 뭔가 매체에서 진짜 선의를 가진 사람과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수를 쳐주고 환호하잖아요. 네, 그렇죠. 분명히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아, 그게 그러니까요. 이제 그 사람이 또 주목을 받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10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항상 헤드라인에는 안 좋은 기사가 있지만 끝에쯤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기사 나오면 아직 살만하다. 아직 살만하다. 그 말을 아직 저도 모르게 살만하다. 덮여놨는데 그쵸. 지금은 그게 더 잘 적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만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가고 그런 서사와 아니면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을 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고 근데 서우님은 내 주변에 다정한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딱 그 사람을 말해준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쵸. 저도 다정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네, 저는 저보다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라고 말해주는 게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뭐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말 네. 중에 하나군요. 부모님이든 뭐 주변 어른들이든 그분들은 진심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어쨌든 저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앞서 사셨던 분들이 경험치가 있는데 그 경험 속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라면 이거 정말 일리 있는 말 아닐까. 살아보니까 네. 이게 맞는 거라고 조금 말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니까요. 그러면 진짜 저한테 위안이 되죠. 아, 나 진짜 아직 어리다. 나 늦지 않았다. 그럼 혹시 늦게나마 시작해보고 싶은 일은 있을까요? 서우님이. 늦게나마. 지금 당장 시작 안 해도 언젠가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언젠가 책을 내고 싶어요. 많이 조금씩 부족하지만. 글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네, 혼자서 그냥 습작하듯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전혀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 뭐 거의 일기라고 봐도 무방하기는 한데 제가 워낙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좋은 문장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그 속에 섞이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준비가 된다면 책을 내고 싶습니다. 아마 책을 내실 것 같긴 해요. 정말요? 왜 그냥 제가 얘기한 거냐면 네. 아까 방송 중에서도 기억나는 문장을 되게 많이 말해주셨는데 맞아요. 그 기억은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을 때 네. 내가 인상적인 문장이라든지 이 문장이 기억에 남아야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분명히 내 머릿속에는 좋은 문장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 다만 이게 쉽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문장과 어휘와 표현력을 글로 옮기는 거는 생각보다 더 오래 맞아요. 걸리는 작업이에요. 맞아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하던가 맞아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데드라인을 주고 너 언제까지 다 써내? 그러면서 편집자가 만들어주면 될 수 있긴 해요. 아, 그렇죠. 그런 편집자를 만나던가 내가 매일 하면서 좀 습작도 하고 필사도 하고 약간 그 뭐랄까 좀 고쳐가면서 아니면 좋은 문장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게 좋은 건지 판단이 됐을 때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글을 예쁘게 써도 내가 이게 써놓고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정말 진심으로 근데 울컥했어요. 그리고 네. 뭐 제가 짧게나마 응원을 해드렸던 거니까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했나요?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랑 뭐 좀 그 장면에 연결된 거였어요. 아, 정말요? 근데 이 드라마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궁금하다. 아마 다음 방송이라든지 언젠간 한번 아, 얘기하겠지만 그래요? 서훈님의 행복했던 순간. 저는 근데 죄송한 게 저는 명확한 대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행복은 이런 크기가 아니라 정말 빈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자주 행복하기는 한데 그 행복들 가운데서 이게 더 크고 저게 더 크고 그래서 이때가 가장 행복했어라고 말을 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이라는 말에 조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더 크게 넓혀져 있는 거군요. 행복이라는 게. 네, 그 가장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럼 행복한 거 하나 얘기해줘요. 뭐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장이라는 표현을 딱 빼고 저 뭐 맛집 갔을 때 행복해요. 네, 아니면 책 읽을 때 저는 행복해요. 정말 단순한데 저는 한강 가면 행복하고요.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행복하고요.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세 개가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순간 아마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세 개가 모였으니까. 네. 한강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음식 먹는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그런 행복들이 자주 찾아온다면 오히려 제일 좋은 거네요. 우리가 자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말을 넣을 때가 있잖아요. 사소하지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친구를 만나러 가는 시간, 맛있는 걸 먹는 시간, 한강을 가는 시간. 저는 요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제가 친구 보고 한강 가자 그러면 아이고. 시간이 될 때 갈 수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고 맛있는 거 먹자 그래도 어떨 때는 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서훈님 나이 때는 세 개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주 우연히 똑같이 말하는 사람 2명을 만났는데 그 두 분 다 나는 행복의 기준이 엄청 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2명을 봤거든요. 그랬을 땐 어땠어요?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 또한 물론 행복은 다 잔잔하다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뎌지다 보면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나서 사실 내가 뭐 맘만 먹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또 멀리서 행복을 찾고 있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조금씩 행복이 더 빠르게 스며드는 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네. 우리는 이게 스며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받아들여야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일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스며든다는 건 기준이 낮을 때는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사소한 일 아니면 사소한 생각. 네. 그게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대사가 있거든요. 오, 그렇구나. 근데 제가 또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안 나.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찾아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문희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즌 5가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방송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뭔가 매일을 그냥 살아가는 거. 내가 아무 일도 없이. 근데 20대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았던 맞아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오래되면 내 몸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아무리 행복한 일들이 계속 생겨도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들어요. 이번 주에 또 무슨 일 있겠지. 아, 근데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인데 20대 때는 그걸 못 떨쳐냈어요. 네. 근데 40대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감사히 살았으면 그거는 행복이다. 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뭐 저는 행복을 정의한 적은 없지만 친구들한테 행복하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제가 왜 행복한지 아는 게 표정에서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표정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행복을 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고 네. 소원님 말도 많고 아까 소원님의 지인분 네. 말도 다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색 질문 한 가지 하면서 마칠게요. 네. 성인이 되고 나는 이제 어리지 않다라는 착각을 할 때. 저는 요즘 드는 건데. 요즘 착각을 했어요? 요즘 네 착각하는데 그 학생들 보면 엄마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이나 뭐 초등학생 약간 백팩 메거나 이렇게 네. 학생 스타일로 가는 친구들을 봤었을 때 네. 아니 저는 학생일 때 선생님들이 막 너네는 교복 안 줄여도 예쁘다. 화장 안 해도 예쁘다. 저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언제나 예뻐 이거였는데. 네. 근데 진짜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체에서 빛나는 그 싱그러운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그 기운을 내가 우연치 않게 학생들을 만났을 때 느꼈나 보네요. 네. 근데 흐뭇하게 제가 보고 있는 거 보면서.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우님이 나는 이제 어리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내가 조금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나이니까. 네. 동시대에 살아가면 몰라요. 중고등학생일 때 내가 중고등학생 보면 그냥 중고등학생이라 그쵸. 보는 거니까. 네. 근데 좀 시대가 달라진 거는 좀 나이가 차이 나면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느낌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몇 년이라고 딱 정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우님이랑 재밌게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서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대화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지금도 설레고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오늘 우리 방송에 오셔서 작은 행복을 하나 찾으신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서우님이랑 대화하면서 좋았던 게 생각이 깊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의 어휘와 그리고 통과 그리고 무언가는 말에 다 담긴다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지만 네. 요즘에 대화를 많이 하면서 생각이 깊은 사람 아니면 어휘를 예쁘게 담아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이게 정확하진 않을 때도 있죠. 네. 왜냐면 오늘 처음 뵀었고 네, 그럼요. 다만 그 느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오늘 방송에서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클로징 멘트가 있거든요. 네. 나이가 들고 나니 되게 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토익을 꾸준히 후원해주신 분들, 애정 어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인스타로 잘 듣고 있다고 DM을 보내주신 분들,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했던 많은 게스트분들.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 생각이 더 강해져요. 고마움을 당연히 많이 표현했지만 한 번 더 만나면 또 고맙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폰을 정리하다가 그 기록들을 보면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록이냐면 예전에는 게스트분들이랑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저의 모습을 안 남기고 싶어서 안 찍은 것도 있지만 네. 게스트분들한테 신뢰가 될까 봐 안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진이 남아있는 걸 보고 나의 어린 시절까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나랑 좋은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지금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오래오래 사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봐요. 서우님 그럼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